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장이 외면한 우량주들 그리고 소외주들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 이렇게 계좌까지 까고 정직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미 SK텔레콤을 들고 계신 분들은 보니까 지난 한 2, 3주 동안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6월 2일 날만 해도 지금 장중에서 13만 9,500원까지 쳤죠. 한 달 전만 해도 뭐 상상도 못했던 가격을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 장중에 9만 7천원입니다. 예, 고점 대비 단순 계산으로도 한 30% 넘게 빠진 자리예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아마도 이것도 막차 탔나 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만원, 6만원 때부터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이 정도 조정에서 좀 손절을 해야 되나, 이게 끝인가 고민이실 겁니다. 이 두 분 생각하는 그 분들 다 같은 질문이에요, 사실상. 이 회사 진짜 변한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테마로 한번 띄운 건지. 오늘 방송은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SK텔레콤이라는 그 회사가 지금 지난 한 4년 사이에 사실상 그 다른 회사가 됐다고 봐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 퍼즐 세 조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SK 브로드밴드, 엔스로픽. 이 세 개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지 다른 전문가들 채널에서 안 해주는 방식으로 좀 이제 제가 분석을 해서 제 관점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가 맥스투자에서 지금 SK텔레콤을 관심 종목으로 오늘 뒀어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관심 종목으로 둔 기업들, 종목들이 관심 종목을 두고 둔 시점에서 5% 넘게, 거의 한 8% 이상 안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최소. 아무튼 그 부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직접 받아본 이 분기 보고서랑 공시 원문까지 같이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평소에 절대 안 보는 자료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안에 답이 있어요. 또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나오는 가격이나 제가 예측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얼마 간다 100%의 약속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 판단이랑 책임은 늘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깔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매수, 매도, 그리고 제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궁금하시면 구독을 해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직통번호로 도움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그냥 도움이라고 그냥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돼요. 보내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또 답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일단은 이 신한투자증권 있잖아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지금 이 엔스로픽 관련 그 내용들이 부각된 이후에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그 상장 뉴스가 부각된 이후에 SK텔레콤이 시가총액이 12조에서 20조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 핵심을 짚습니다. 투자자의 시각이 배당 방어주에서 AI 관련주로 변화했다. 사실 예전에 SK텔레콤은 한마디로 그냥 재미없는 효자 주식이었어요. 이 통신이라는 게 가입자가 사실상 여러분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고, 그리고 매년 비슷한 어떤 그 매출에, 그리고 따박따박 그냥 배당만 주는 회사.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 SK텔레콤을 배당주, 방어주 박스에 넣고서 이 PER 한 자릿수로 그냥 평가를 했어요. 하나로. 그러니까 주가가 5만 원대에서 몇 년을 횡보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같은 회사를 완전히 다른 박스에 넣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 통신 배당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운영사 박스로. 이 박스는 평가 자체가 다릅니다. 당장의 배당이 아니라 앞으로 이 회사가 AI 시대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로 값을 매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건 SK텔레콤 혼자서 만든 스토리가 아니에요. 외인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작년 말에 여러분들 종가가 5만 3천 원대까지 나왔었어요. 그렇죠? 올해 초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2배가 넘게 오릅니다. 네. 그런데 통신사는 또 이게 법으로 외국인 지분이 49% 미만이어야 하는 그 기간 통신 사업자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사고 싶어도 무한정 못 사는 희소성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SK텔레콤의 이 주가는 실적이 좋아져서만이 아니에요. 예. 회사의 정체성이 재정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이 진짜 바뀐 거라면 이 가격이 시작일 거예요. 시작일 거고 테마였다면 거품일 거고 어느 쪽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납득이 가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다루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왜 변했냐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제가 이 제 방송 계좌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좀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계좌에서 SK텔레콤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어느 구간에서 어떤 비중으로 담고 있느냐, 이거는 타이밍이 걸려 있어서 방송에서 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제 직통번호로 도움이라고 문자 그냥 편하게 주시면 제 대응 구간이랑 같이 보고 또 있는 종목들을 정리해서 그대로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려요. 무료고요.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구독해주시면 커뮤니티 입장도 같이 도와드려요.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퍼즐은 사실상 엔스로픽이라고 봐요. 이 엔스로픽에서 이제 클로드라는 또 이 생성형 그 AI 또 관리를 하고 있죠. 엔스로픽인데 요즘 SK텔레콤 연관 검색어에 엔스로픽이 계속 떠요. 왜 그런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빛나는 쪽은 SK텔레콤이 2023년 8월에 미국 AI 회사의 이 엔스로픽에 1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에 엔스로픽 기업 가치가 50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약 지분 2%를 확보를 했습니다. 2%면 적은 지분이 아니에요. 자, 엔스로픽이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하는 회사냐면 이 클로드라는 AI를 만드는 곳입니다. 챗GPT 만드는 오픈 AI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엔스로픽 가치가 얼마냐면 지금 현재로 따지면 9,600억 달러가 넘어요. 이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3월 말에 8,500억 달러였던 이 오픈 AI를 추월한 숫자예요. 5천만 달러 가치에 들어간 회사가 1조 달러 가까이 됐으니까 지분이 희석돼서 지금은 0.3% 수준이지만 초기 투자 자금 대비 20배가 넘는 수익률이 나온다는 그 계산이 나와요. 게다가 엔스로픽이 올해 하반기에 IPO 상장이 됩니다. 주식시장에. 이미 지금 SEC에 이게 비공개로 상장 서류를 얘네들이 냈고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장을 하면 SK텔레콤이 들고 있는 이 지분의 장부에 안 잡힌 가치가 수면 위로 툭 하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노리고 SK텔레콤이 6월 10일 날 엔스로픽에 추가 투자까지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 대표, SK 대표가 도쿄 그 NTT 본사에서 초기 투자자였던 덕분에 이 추가 투자 기회까지 얻었다고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은 와 대박이다 싶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정직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죠? 리스크까지 다 분석을 하는 채널이니까 반대쪽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함정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분 가치가 오르는 건 맞는데 이게 또 여러분들 SK텔레콤 본업 실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아니에요. 또 상장 전까지는 그냥 평가 이익일 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SK텔레콤 관계자가 한 매체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엔스로픽과 자주 교류하면서 인사이트는 공유를 하지만 시너지를 내는 부분에서는 말하기가 좀 어렵고 현재 가시적인 추진 사업은 없는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면 2023년 투자할 때는 이 텔코 전용 LNM 공동 개발한다, 뭐 ADAS에 클로드 결합한다, 이런 큰 그림을 그렸는데 솔직히 지금 둘이 손잡고 만든 이 눈에 보이는 사업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거죠. 엔스로픽은 지금으로선 사업 파트너라기보다 초대박난 어떤 재무적 투자에 가깝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점을 모르고 SK텔레콤이 클로드로 뭔가 죄송합니다. 뭔가 엄청난 거를 만들 거야라고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단 최근에 의미 있는 진전은 하나 있어요. 6월 3, 4일경에 SK텔레콤이 엔스로픽 주도하는 그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엔스로픽의 고성능 보안 특화 AI 모델 글로드 미토스라고 있어요. 이제 미토스 수출 통제 관련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건 뒤로 하고 이거를 기업들이 일찍 받아서 자기네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잡아내는 국제 협력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래스윙. 통신이랑 AI 인프라를 운영하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보안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유심 해킹 사고로 또 크게 되었던 적도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정부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정리하면은 SK텔레콤의 엔스로픽 상장 시에 드러날 뭐 어떤 그 막대한 그런 지분 가치죠. 예, 지분 가치.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안, 역량, 강화.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흔히 이제 기대하는 공동 AI 서비스 대박은 아직 증거가 약하다. 이렇게 좀 균형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기 보고서를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사실 뭐 이 분기 보고서 자기 주식 처분 결과 대규모 이 집단 현황 관련, 합병 관련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다 살펴봤어요. 근데 분기 보고서의 엔스로픽 지분 가치 같은 거는 숫자로 봐서는 안 잡혀요.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부에 안 잡히는 가치를 어떻게 계좌에 대응을 하고 반영을 하는지 제가 실제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비중을 조절하는지 또 도움 요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따라 하셔도 되고 참고만 하셔도 돼요. 어차피 무료니까. 예, 저희는 뭐 리딩방이 아닙니다. 어떤 종목을 얼마에 어디서 왜 담았는지까지만 그냥 제가 알려드리고 수익까지 난 것까지 다 공유를 또 해드려요. 예, 공유를 해드립니다. 판단은 그냥 본인의 몫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의 진짜 핵심을 하나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6월 8일 날 터진 뉴스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이거 좀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랑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서울에서 만나서 발표를 했어요. SK와 엔비디아가 이 풀스택 AI 클라우드 동맹을 맺는다. 그리고 또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AI 클라우드, AI 팩토리 구축을 SK텔레콤이 맡는다는 거예요. 이 AI 팩토리 구축을 SK텔레콤이. 이 AI 팩토리가 뭐냐면 젠슨왕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전력과 데이터를 원료로 넣어서 AI의 핵심 단위인 토큰을 끊임없이 찍어내는 지능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창고잖아요. 그냥 저장 때리는 곳. 그런데 이 AI 팩토리는 GPU 수만 장을 그냥 묶어가지고 AI 자체를 학습시키고 추론까지 돌리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이 팹이 필요했듯이 AI에는 AI 팩토리가 필요하다. 젠슨왕이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고 한국은 지금 AI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데 이 부분을 SK텔레콤이 그 구축을 도울 것이라고 콕 집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처음에는 기가와트급이라고만 나왔어요. 근데 젠슨왕이 그날 저녁에 신라호텔 리셉션에서 기자들한테 직접 말했어요. SK텔레콤과 협력을 해서 최대 5기가와트 규모의 AI 팩토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이 5기가와트가 왜 충격적이냐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같은 날 네이버도 지금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발표를 했잖아요. 네이버는 최대 1기가와트예요. 5기가면은 5배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한국의 이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굴리는 기업은 어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그 다음에 또 메타, 그리고 MS, 그리고 구글, 이 글로벌 빅테크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5기가와트 구축이 완성이 되면 SK텔레콤은 국내 1위를 넘어서 글로벌 빅테크와 같은 리그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통신사가. 그러면 돈은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이죠. 제가 증권사 이제 분석한 부분들을 잠깐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핵심적인 부분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 쪽에 지금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기업 그 코어위브가 1메가와트, 1메가와트당 연약 120억 원 매출을 냅니다.
단순 산술로 5기가와트면 60조 원 매출이 나온다는 계산이에요. 이거 제가 계산한 겁니다. 참고로 네이버는 1기가와트에서 5년 뒤에 20조 매출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얘네 그 캘큘레이터로 따지면은 SK텔레콤은 그 5배 규모를 짓겠다는 건데, 그럼 뭐 이건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자, 그리고 이게 방송을 보신 분들은 흥분하실 수도 있는데, 흥분하기 전에요. 저는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반드시 또 같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단 저희 채널에 2차전지 투자자분들 많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많고, 에코프로또 투자하셔서 저와 함께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SK텔레콤 잘 보셔야 됩니다. 가치가 있어요. 투자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같이 봐야 될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점입니다. 자, 첫 번째 AI 팩토리 가동은 언제예요? 2027년이에요. 지금 당장 매출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5기가와트 완성은 그보다 훨씬 뒤일 수도 있어요. 즉 60조라는 숫자는 먼 미래의 잠재력이지 내년 실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것도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AI 팩토리 구축 이제 2027년 첫 가동에 대한 해명 공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 뭐냐면 2027년 가동을 계약하고 있는 AI 팩토리의 규모는 GW급이 아니며 GW급 규모로의 확장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GW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MW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 GW급 데이터 센터는 GPU 값, 전력, 토지, 냉각 거의 뭐 이거는 천문학적 자본이 들어가요. 이 캐펙스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재무 부담은 없느냐, 이거를 또 봐야 돼요. 근데 SK그룹이 전력 확보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합작사까지 세운 것도 그래서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실행 리스크인데 발표랑 실제 가동은 또 달라요. 계획대로 뭐 블랙엘, GPU, 하반기엔 베라루빈을 또 공급을 받기로 했죠. 공급받고 빅테크 고객을 유치를 때리고 운영까지 해내야지 진짜 매출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 안 한 부분인데 이 잘 안 짚는 세 번째 퍼즐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꼭 가져가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도움되시면 뭐 문자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불편하시면 구독은 꼭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고, 뭐 궁금하신 분들,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분들만 그냥 도움 요청합니다 라고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자, 제가 지금 받은 이 공시 자료들 중에서 합병 등의 이 종료 보고서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보면은 날짜가 2026년 5월 말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80%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안 열어본다고 봐요. 저는 한 7, 80%? 근데 저는 이게 엔비디아 딜의 숨은 사전 작업이라고 봅니다. 자, 같이 볼게요. 공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SK텔레콤 자회사였던 SK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만들었다. 원래 99.24%를 갖고 있었는데, 보이시죠? 소규모 주식 교환 방식으로 남은 지분까지 다 사들여서 지분율을 100%로 만든 거예요. 그쵸? SK텔레콤. 그리고 방법은 이제 SK 브로드밴드 주주들에게 주당 현금 15,000 얼마입니까? 15,032원씩 주고 주식 교환일이 5월 29일, 교부금 지급일이 6월 8일. 근데 엔비디아 발표가 바로 6월 8일이었어요. 근데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하필 엔비디아 딜 직전에 SK 브로드밴드를 굳이 100%로 만들었을까? 여기서 저는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울산에 짓고 있는 SK 이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이미 있잖아요. 그 소유 운영 주체가 바로 SK 브로드밴드예요. 삼성증권 자료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울산 AI DC 소유 및 운영 주체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이 AI 팩토리 사업에서 나올 돈이
SK 브로드밴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99.24%만 갖고 있으면 그 이익의 0.7% 이상이 남의 몫이에요. 그런데 100%로 만들어버리면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온전히 SK텔레콤 것이 됩니다. 새는 구멍 자체가 없어요. 쉽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큰 어떤 장사를 하기 직전에 동업자 지분까지 다 그냥 사갖고 가게를 그냥 100%로 내 거로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야 장사가 대박나도 한 푼도 안 새니까. SK텔레콤은 지금 GW급 AI 팩토리라는 큰 장사를 시작하기 전인 것 같아요. 그 장사를 담을 그릇, SK 브로드밴드를 통째로 자기 것으로 정리를 해둔 것으로 보여요. 이거 SK텔레콤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예,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순서로 한번 보세요. 5월 29일 SK 브로드밴드 100% 자회사 그릇 정리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6월 3일에서 4일날 엔스로픽 글래스윙 합류 보안 역량 장착되고, 그리고 6월 8일날 엔비디아 AI 팩토리 SK텔레콤이 실행 주체 큰 장사가 발표가 되고, 이게 여러분들 우연일까요? 저는 치밀하게 설계된 순서라고 봅니다. 그릇 정리하고 보안 장착하고 그 다음에 메인 발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은 SK텔레콤의 변신은 즉흥적인 어떤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짜인 큰 그림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요것도 잘 잡아 보면은 또 우리가 큰 또 자산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투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큰 그림의 실행 사령탑으로 누가 앉았는지 이것도 신호라고 봐요. 이 새 대표죠. 정 대표. 예? 정재현 대표, CEO. 이 정 대표는 법무, 그 다음에 뭐 대외 협력, 거버넌스를 가진 사람이에요. 투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AI 팩토리 같은 사업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전력 조달, 빅테크와의 계약 구조, 그룹 내의 역할 조율, 뭐 결국 복잡한 계약이랑 거버넌스 싸움이거든요. 그 일에 딱 맞는 사람을 앉혔다는 것 자체가 SK그룹이 SK텔레콤을 AI 인프라 중심에 딱 때려넣고서 진심으로 판을 짤 거라는 그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공시 연결 자체는 시간 들여서 원문 다 까봐야 돼요. 이거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풀어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예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좀 문자도 많이 주셔서 감사 인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헤드라인 뉴스에만 휘둘리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분석을 받아보시려고 문자를 주고 계시고, 저는 계좌에서 이제 SK텔레콤을 비롯해서 어떤 종목들을 어떤 비중으로 이제 주어 담을 것이고 주어 담고 있는지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이미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대로 공개를 해요. 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계좌를 까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예. 저는 같이 투자를 해요. 뭐 투자를 안 하면서 이 종목 좋다 저 종목 좋다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차트 관련해서도 잠깐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월봉, 주봉을 잠깐 보면은 수십 년 박스를 부쉈다. 네. 먼저 지금 큰 그림으로 월봉을 좀 보면은 SK텔레콤이 1989년이 나와요. 네. 이때부터 지금 거의 뭐 3만원, 6만원 박스권에서 수십 년을 갇혀 있었어요. 네. 최 회장이 이제 SK텔레콤 껍데기를 걷어줄만 합니다. 이 대기 매물대를 보면, 그리고 3만 원대 분홍색 메가띠가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 34.51%예요. 45,000원대가 지금 21.59%. 어마어마한 물량이 그 아래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서 이 모든 매물대를 수직으로 끌고 올라왔어요. 주봉으로 봐도 4만 원대의 이 43%, 그렇죠? 4만 원대. 뭐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43% 매물대를 한참 밑에 두고서 날아오른 모습이에요. 이게 차트상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위로 찐누른 오래된 물량이 지금 가격 이 96,000, 7,000 위에는 거의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거래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예, 머리 위에 무거운 매물벽이 적다는 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신호예요. 자, 일봉을 좀 잠깐 보면 지금 단기 매물대 소화 구간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단기예요, 여러분들. 일봉을 보면 최근 급등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매물대가 99,000원에서 105,000원 부근에 이제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죠? 예. 6월 2일 날 이 종가가 13만 9,500원. 그렇죠? 네.
요 부근에서 산 분들, 그리고 이제 10만 원 넘는 자리에서 산 분들의 그 물량이죠. 지금 97,000원이 단기 매물대를 바로 아래에서 소화하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위로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구간이 또 저항 구간일 것이고, 아래로는 한참 멀리 이 두꺼운 지지 6만 원대 거의 매물대가 있는 구조입니다. 즉 위 저항은 가깝고 강한 지지는 멀다. 이게 지금 차트가 말하는 건 단기 현실이에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이거는. 예,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수급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 지금 외국인들이 6월 2일 날 120만 주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개인이 152만 주를 받았어요.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때린 거죠. 개인이 그거 다 떠안았습니다. 예. 그리고 6월 8일, 9일에도 외국인들이 85만 주, 70만 주 팔 때 개인들이 또 받아버렸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근데 뭐 개인이 또 물렸네 싶어요. 근데 최근 흐름을 끝까지 보면은 6월 12일 날 17만 주 매수 외인들, 16일 날 8만 주 매수, 17일 날 7만 주 매수. 연타로 지금 계속 또 매수를 또 하고 있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던 외인들이 97,000원에서 10만 원 구간에 다시 슬금슬금 사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적으로도 보면은 3월부터 지금 갑자기 외국인들이 조금씩 올라와요. 그렇죠? 예. 3월부터 외국인들이 보면은 뭐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373만 주였는데, 그거는 고점 차익 실현 영향이 크고, 최근 며칠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반면에 주의할 거는 연기금이 지금 계속 또 팔아치우고 있죠. 예, 연기금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98,000주, 59,000주, 6만주. 누적으로는 지금 43만 주를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차익 실현 흐름이에요. 연기금은 워낙 낮은 가격부터 들고 있었으니까 이익 실현이 자연스럽긴 합니다만, 단기 수급에는 부담적인 요인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외국인 한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지금 외국인 소진율이 75%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기관 통신사라서 한도가 막혀 있죠.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한쪽으로는 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희소성이지만, 다른 쪽으로는 외국인 매수 여력이 무한하지 않다는 천장이기도 해요. 이 천장이 언제 변수로 작동할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펀더멘탈. 제가 받은 이 분기 보고서랑 공시 숫자로 말이 아니라 근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분기 보고서 보면은 매출이 12조가 넘고 영업이익이 8,118억, 단기 수익이 4,108억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심 해킹 사고로 일회성 비용이 크게 반영된 해예요. 그렇죠? 바닥을 찍은 해라는 거죠. 그래서 2026년 전망이 더 중요합니다. 증권가 쪽에서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은 2026년 연결 매출이 17.6에서 17.7조,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잡았어요. 영업이익이 뭐 1.77에서 1.9조 원으로 봅니다. 예.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65%에서 77% 플러스예요. 예. 사고 비용이 빠지는 기저효과에다가 영업 정상화가 맞물리면서 이익이 확 회복되는 구간입니다. 가입자 지표도 지금 사고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주주환원 작년 사고로 하반기 배당을 중단했었는데 올해부터 예년 배당 수준을 되찾겠다는 그런 의지가 또 나타났어요. 회사가 밝혔죠. 실제로 2026년 1분기 배당 안건도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러니까 AI의 어떤 성장 스토리, 여기에 배당 정상화까지 더해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자기 주식 처분 결과를 제가 디테일하게 또 봤는데, 보고서를 보면은 SK텔레콤이 5월에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처분을 했어요. 처분가가 5월 13일 기준으로 10만 5,800원, 4월 말에는 9만 6,800원. 이게 뭘 의미하냐면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둔 자리가 대략 10만 원 안팎이라는 거예요. 내부에서 이 가격대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작은 힌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전히 SK텔레콤이 0.81%, 약 173만 주의 자기 주식을 보유 중이에요.
이거 향후 주주환원에 쓸 수 있는 실탄이 될 수도 있죠.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느냐면 지금 PER은 작년 사고 영향으로 왜곡돼 보이는데 2026년 이익 정상화 기준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빠른 대응을 잘 한 거예요. 사고 나서 이제 보상 딱딱딱딱 하고. 이 PBR은 지금 1.8배 수준. 저는 여기서 단정적으로 싸다 비싸다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통신 배당주 잣대로 보면은 비싸 보이는데 AI 인프라 운영사 잣대로 보면 아직 초입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어느 잣대를 택하느냐, 그게 앞으로 주가 방향을 결정을 하겠죠. 자, 오늘 조금 이 SK텔레콤이라는 기업을 좀 길게 봤어요. 길게 봤는데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SK텔레콤은 여러분들 예전에 그 통신 배당주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 엔스로픽의 지분으로 이제 재무적인 어떤 그 잠재 가치를 쥐었고, 다만 이제 직접 사업 시너지는 아직이에요. 그거는 이제 제가 문자를 주시고 함께 가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정보 나오면은 알아보고 해외 정보 같은 것도 이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 쪽, 이 엔비디아와 최대 5기가와트 일단은 뭐 보수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뜻 같아요. 뭐 해명 공식 보니까 5기가와트 AI 팩토리로 글로벌 빅테크 리그를 노리는 부분. 다만 2027년 이후에 막대한 캐펙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SK 브로드밴드를 100% 삼켜서 그 이익을 온전히 담을 그릇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다른 데서 안 짚은 핵심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9만 7천 원이라는 가격은 고점에 물린 분들에게는 아픈 자리지만 회사의 변신이 진짜라면 긴 호흡에서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고요. 테마였다면 거품이 빠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인지 2027년 AI 팩토리 가동이랑 엔스로픽 상장이라는 이 두 이벤트가 증명을 해줄 겁니다. 그때까지는 단기 변동성을 견딜 각오를 해주셔야 되고, 정확한 매수 관련해서는 뭐 지금 우리 또 2,000원지 투자하신 분들 요즘에 또 새로운 종목들을 많이 저와 함께 보고 계신데 도움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고요.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 저항 아래 지지를 알고 들어가는 냉정함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회사의 변화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느낌만으로 투자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 차트, 수급, 공시, 실적까지 근거를 다 까서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오늘 분석은 큰 그림까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분할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윤 대표 본인 계좌에서 SK텔레콤을 어느 구간에서 어떤 비중으로 담고 단기로는 어떤 주도주에서 수익을 내서 장기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건 타이밍이 생명이라서 방송에서 이거는 다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뭐 제가 다 보여드리잖아요. 그래도 해외 종목도 마찬가지고. 화면에 보이는 지금 제 직통번호로 도움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실제로 대응하고 있는 대응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좋게 보는 종목들 그대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뭐 불법 리딩방이 아니에요. 어떤 종목을 얼마에 어디서 왜 샀는지까지 정직하게 알려드리고 판단과 책임은 100% 본인 몫입니다. 초보분들도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무료고, 구독자분들에게는 커뮤니티 입장도 또 도와드려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좀 해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시장이 외면한, 그리고 우량주들, 그리고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계좌까지 까면서 정직하게 또 좋은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였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